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실무사 전문 양성교육기관인 한국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하는 박재용 교수님의 경영실무사 양성과정 교육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급여 및 4대 보험 관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경영실무사 과정 중에 급여 및 4대 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슬라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및 4대 보험 관리입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급여 또는 임금 관리의 의의와 수준 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급여의 체계 관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등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한 다음에 사회보장보험제도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 4대 보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할 텐데, 먼저 오늘 학습해야 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여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4대 보험의 체계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금의 개념과 필요성을 파악을 하고 임금의 종류와 체계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보험제도를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보장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통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 관리의 개요입니다. 첫째, 우리가 임금 관리와 관련해서 임금 관리가 왜 필요한가, 또 임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여 또는 임금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급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근로자가 생산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되어지는 것이 임금입니다. 상대적으로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생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관리실이 되겠죠. 관리, 생산 현장이 아닌 부분, 영업이라든지 총무나 기획, 예산, 자재 구매, 이런 생산 현장이 아닌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또는 종업원에게 지불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급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임금은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임금 관리에 대한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 임금의 금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또 그 성과를 통제 개선함으로써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임금관리입니다. 따라서 임금관리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그 임금 지급액 또는 임금의 단위, 임금의 지급 방법, 또 임금의 수준, 또 사회적 수준이 있고 또 생활급으로서의 안정성 여부, 또 승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임금은 모든 보상을 포함하게 되는데, 금전적인 부분과 비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보상으로서 지급되어지는 것이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임금을 결정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종업원은 노동의 대가만큼을 지급받아야 하고, 고용주 또는 사용자는 노동의 그 대가만큼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지는 평균 임금, 즉 다시 말해서 기업 전체를 평균 임금으로서의 사회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기업의 직업 능력을 고려해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계비가 있고 생계비와 물가를 고려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가지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원천적인 수입이 임금이 되기 때문에 이 임금은 그 근로자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보장되도록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계비는 최저 임금 산정은 최저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임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따라서 근로자들이 최저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은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제공한 근로의 양만큼 임금을 지불받아야 될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의 정도 수준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업의 어떤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임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의 지불 능력을 산정할 때는 그 회사의 업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설비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특히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 요인에 따라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임금 수준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상한선으로 하고 생계비 수준을 하한선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의 요인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수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그 가운데에서 동종업의 다른 회사의 어떤 임금 수준을 한번 본다든지, 노동력의 수요 공급의 상황을 고려한다든지, 정부의 규제 정도를 고려한다든지, 노사 간의 임금 협상 결과를 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요인을 고려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임금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크게 두 가지 체계를 나누는데, 하나는 기준임금이 있고 두 번째는 기준 외 임금입니다. 그래서 기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 종업원의 정상적인 노동에 대해서 지급되어지는 것이 기준임금입니다. 이 기준임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겠죠.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능률급과 상여금 이런 것들이 기준임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임금에는 뭐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기준임금으로 책정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준임금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기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는 연공급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해 오는 것이 연공급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어떤 학력이나 자격이나 연령을 감안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로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 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생활을 유지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종신고용을 전제로 해서 책정하는 임금의 방법이 연공급에 의한 임금 수준 결정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급입니다. 이것은 직무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직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의 양과 질을 평가를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직능급입니다. 이거는 종업원 가치 기준인데요. 직능급은 종업원이 어떤 직능으로 맡아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직능을 등급화한 경우에 사원급이냐 대리냐 과장 부장이냐 이렇게 등급화로 나누어 가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직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임금의 호봉이 달라지는 그런 방식이 직능급입니다. 이 직능급은 연공급과 그 앞서 말씀드린 직무급을 두 개 절충한 방법이 직능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급인데요. 이것은 종업원 가치 기준의 직능급도 아니고 직무급도 아니고 연공급도 아닌 종업원이 달성한 성과의 정도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더 많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으면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기준 임금 외에 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마디로 기본급이나 가족수당이나 뭐 이런 상여금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책정되어지는 임금 이외에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심야근무 수당이라든지 할증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기준 외에 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금에 대한 중요성과 임금의 어떤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업적이나 성과와 관련된 목표 달성도를 평가를 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를 연 단위로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조정되어지는 연공서열주의를 수정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연봉제의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봉제는 그 종업원의 업적이나 성과를 1년 단위로 책정을 해가지고 연봉이 2,4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연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연봉제는 1년에 종업원의 근로자의 월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책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연봉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이 연봉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단위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의
규정은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근로 연봉이 끝나면 한 달치의 퇴직금을 적립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휴일 야간 근무 시당 위의 가산임금 규정도 준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준 외 임금도 해당하면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이것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를 조정해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제도에 하에서 고용주가 임금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시키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정년을 몇 년 앞둔 시점에서 정년을 좀 더 늘려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임금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금제도에 대해서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보장 4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4대 보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보장보험 제도라는 게 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질병이나 사망이나 노령화라 아니면 실업과 같은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해질 때 그러한 것들을 보험 형식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장애 또는 사망, 유족, 노령, 실업 등 이와 같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 능력이 상실되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국가가 이를 보험 형식으로 지불되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4대 보험은 질병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장애 사망 노령보험, 연금보험 또는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국민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4대 보험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첫째, 이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령 또는 장애, 사망에 대비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여지는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 금액에다가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4.5% 50% 부담하고 종업원 본인이 4.5% 50%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에 이어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하게 가계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전부 다 1인 이상 사업 근로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직원, 또 한 달 초과해서 일을 하는 일용 근로자, 그 다음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 근로자, 모든 사람들이 국민 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월 보수액에다가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보수액 월급에다가 보험료율 6.12%인데요. 이거를 회사가 50% 부담하고 본인이 50%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에 따라서 실직함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산업주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상호 연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식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대상자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전부 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액은 고용주가 50%, 종업원 본인이 50%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의 요율은 0.65%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주가 0.65%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의 안정과 직업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해서 실업급여의 형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죠.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대상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요율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 전체 합계액에다가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상대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이 적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는 산재 보험료율이 높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 빈도가 낮은 업종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료 요율이 낮겠죠. 이와 같이 월 보험료를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 평균 보수액의 전체 합계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재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급여 및 4대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언제나 21세기 경영실무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 경영실무사를 양성하는 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한 박재용 교수님의 급여 및 4대 보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